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지행동치료 7번째 시간, 최악의 결과와 최상의 결과를 비교하기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생각 바꾸기 스텝 1, 스텝 2를 배웠었죠. 내 생각이 맞다는 증거와 틀리다는 증거 찾기, 그리고 대안적 결과 찾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동사고가 꼭 맞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내 생각이 틀리다라는 근거들을 찾아보는 작업들을 해봤을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동사고가 현실화되었을 때 최상의 결과와 최악의 결과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거 왜 하냐면 우리가 자동사고에서 보통 제왕하의 사고를 많이 겪게 되면요, 최악의 결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근데 대부분 이 최악의 결과 근처 어디에서 현실들이 발생할 거라 생각을 해서 낙담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본인의 자동사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명료하게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최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경계선을 지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최상의 결과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색하기도 하고 치우치게 되는 건데, 최상의 결과들을 생각해 봄으로써 균형 있는 현실적인 생각을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몇 가지 예를 조금 알려드릴게요. 내 자동사고가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서 내가 거지가 될 것 같다, 또는 내가 가진 모든 경제적인 부를 상실할 것 같다라는 자동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고가 현실화되었을 때의 최악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주 불행한 삶을 사는 것, 매우 경제적인 어려움에 힘들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면 최상의 결과는 뭡니까? 최상의 결과에 대해서 아마 생각해 본 적이 잘 없기 때문에 이런 정적이 일 거예요. 뭐지? 뭐 도둑이 들었는데 최상의 결과가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도둑이 우리 집에 들었을 때 최상의 결과는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겁니다. 도둑이 그냥 들어왔다가 뭐 가져갈 게 없네 하고, 아니면 뭔가 잘못 가져가거나 뭐 그런 것들인 거죠. 물론 최상의 결과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가 일어날 확률도 매우 낮다는 겁니다. 최악의 결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들어서 내가 가진 것들이 모두 다 상실되는 상황, 쉽나요? 여러분들의 지문과 여러분들의 공인인증서와 여러분들의 모든 정보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영원으로 만들 수 있을 텐데, 내가 가진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상실되는 상황이나 도둑이 들었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나 일어날 확률은 1% 미만으로 다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규분포를 이렇게 그렸을 때 양 끝단에 최악의 결과와 최상의 결과가 존재한다, 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 표준 편차에서의 중간 부분, 여기 현실적인 결과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둑이 들어왔을 때 현실적 결과는 너무 많이 돈을 가져가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너무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상황의 그 중간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피해는 보겠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뭐 그 어떤 중간 언저리가 현실적 결과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인 나는 빈털터리가 될 것이야, 이것보다는 훨씬 덜 불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게 너무 극단적인 예라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분의 자동사고가 나는 층간소음이나 아니면 사소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야 라는 이 자동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분의 최악의 결과는 뭐예요? 너무 예민해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최악의 결과예요. 최상의 결과는 뭐죠? 최상의 결과는 약간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약간 민감하지만 사회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민감하지, 좀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전혀 문제없는 상태로 되는 것이 최상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 결과는 뭐예요? 완전히 문제 없는 경우, 문제가 생겨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그 사이겠죠. 내가 민감하고 스트레스에 조금 취약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불편감은 오케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회생활을 할 수는 있다. 불편감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상생활을 내가 굳건히 참으면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범주가
현실적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제왕의 사고처럼 최악의 결과만을 생각해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에서 벗어나서 현실적 결과 정도까지만 시선을 돌리자는 것입니다. 최상의 결과만을 상상하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자, 정신승리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최상의 결과도 존재할 수 있는데 매우 작은 확률,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결과도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 최상의 결과처럼 매우 작은 확률.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이 현실적 결과이니 여기 어디선가의 확률을 계산하고 너무 감정에 압도되지 말자. 그런데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최상의 결과에 가까운 현실적 결과일 수도 있고요. 최악의 결과에 가까운 현실적인 결과일 수도 있다. 예전에 우리가 인지오류 시간에 말씀드렸던 흑백 논리에서 연속선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무조건 최악, 무조건 최상도 아닌 이 중간 단위의 현실적인 결과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오늘 말씀드린 스텝 3는 이전에 배우셨던 스텝 1과 스텝 2의 어떤 생각 바꾸기와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스텝 1, 2, 3 중에 나와 어떤 부분이 가장 잘 맞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연습했을 때 나의 자동사고를 좀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직접 해보시면서 우리가 느껴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자, 지금은 이제 워크북에 우리가 처음 하셨던 것처럼 자동사고를 찾고 인지오류를 붙이고 그 다음에 스텝 1부터 스텝 3까지 오늘 배운 것까지 작성을 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보는 시간으로 인지교정의 시간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